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보상가배상TV입니다. 이번 사고에서 눈에 띄는 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은 뒷차가 다 책임져야 되는 명백하게 무과실이 나와야 되는 사고입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장슬기 변호사입니다. 저희 의뢰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불의의 교통사고로 본인이 또는 자신의 가족이 크게 다친 경우, 안 그래도 아픈 사람 간병하느라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이 사고를 처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워하세요. 우리 교통사고를 당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당연히 첫 번째는 치료죠. 치료를 어떻게 받고 얼마나 회복을 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요소는 맞아요. 근데 현실적으로 사고를 당한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또 돈입니다. 보험사로부터 얼마나 충분하게 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그렇게 충분히 배상을 받아야지만 그 돈으로 치료비도 쓰고 간병인도 쓰고 그리고 내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도 써야 되니까요.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내 편을 들어줄, 최대한 돈을 많이 받아줄 사람은 누구일지, 이걸 결정하는 게 두 번째 문제가 될 거예요. 이때 선택지는 두 가지예요. 변호사에게 맡길 것인가, 손해사정사에게 맡길 것인가. 둘 다 특색이 있고 사안마다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 가벼운 사고나 많이 다치지 않은 사고, 그리고 특별한 그냥 과실이 없는 사고 같은 경우에는 손해사정사에게 맡겨서 자신에게 발생한 손해액을 산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손해사정사는 손해액을 뽑는 건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배상액을 만약에 보험사에게 제안했는데 보험사가 거절한다? 그러면 그 뒤에 손해사정사는 해줄 게 없어요. 왜냐하면은 손해사정사는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를 대신해서 합의나 중재를 해줄 자격을 가지고 있진 않거든요. 만약 손해사정사가 보험사에 합의 제안을 하거나 중재를 요청하면 그건 변호사법 위반이기 때문에 위법 행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보험사는 당연히 그런 손해사정사의 약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손해사정사가 만약에 합의 제시를 한다? 그러면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사, 그러니까 피해자분의 우위에 서서 협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변호사는 다르죠. 변호사는 손해액 산정하는 건 당연하고 뭐 합의를 하고 중재를 하고 금액 제시를 하고 이렇게 보험사에게 요구가 가능하고, 만약에 보험사가 그래도 그것을 거절한다면은 마지막에는 소송까지 제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험사도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약에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온다 또는 합의 제안이 들어온다 이러면은 매우 진지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소송을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소송을 갔을 때의 실익과 협의를 했을 때의 실익을 보험사에서도 비교를 할 거란 말이죠. 자, 그러면 사람이 많이 다친 사건이나 또는 사망사건, 자신의 과실 다툼을 많이 해야 되는 사건, 급여가 계속 연봉이 상승되는 공무원이나 공기업에 다니는 사람, 이렇게 법률적인 분쟁이 많은 사건에서는 당연히 변호사를 선임해야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변호사를 선택할 것인가가 또 고민이 되거든요. 변호사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내 일을 누가 제일 전문적으로 알아서 처리해 줄까? 이거를 생각해보면 사실 간단해요. 당연히 이런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처리해 본 사람, 그리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 많이 다뤄본 변호사가 당연히 전문성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코나 목이 아프면 이비인후과를 가고, 뼈가 부러지면 정형외과를 가고,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잖아요. 의사들도 공부를 할 때는 모든 과목에 대해서 다 배우지만 자신이 전문의 과정을 거쳐서 계속 그런 환자들만 보다 보면 수술이나 약을 처방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더 우위를 가지게 되는 거잖아요. 저는 변호사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변호사가 되기 이전에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의 법을 다 배우고 다뤄요. 그러니까 일반인보다는 당연히 모든 법적 사고에 있어서 뛰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모든 법을 다 다루는 사람에서 저처럼 변호사가 된 이후에 계속 교통사고만 다뤄왔다면 당연히 교통사고 과실 사례를 수없이 봤을 거고, 환자분들 그리고 그 가족분들을 굉장히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지식을 더 많이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하고, 어떤 시점에 장애 진단을 받아야 하고, 간병인은 어떻게 써야 하며, 입원 치료는 어떤 식으로 받아야 하는 것까지 너무 잘 알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례만 계속 해왔으니까요. 그리고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교통사고만 다루는 대표적인 변호사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변호사가 교통사고를 이렇게 청구했을 때랑 이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자신의 보험사에 청구를 했을 때 사실은 보험사의 입장에서도 그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에게 청구가 들어왔을 때 더 진지한 태도로 응하고, 소송을 가더라도 굳이 다투지 않아야 될 쓸데없는 주장은 안 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혼할 때는 당연히 이혼 변호사를 찾는 게 낫고, 부동산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할 때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게 낫고,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건은 저 같은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세요.
증상에 따라 병원을 찾아가는 것처럼 사건에 따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저희 보상과 배상 로펌은요, 전화, 카카오톡, 폰메일 상담, 카페 상담 등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과 부산에 사무실이 있고요. 전국 번호는 1544-3102로 문의 주셔도 되고, 카카오톡에서 보상과 배상을 검색하셔서 카톡으로 문의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영상 댓글란을 보시면 메일로 신청하는 링크를 클릭하셔서 자세하게 작성해 주셔도 저희가 전화를 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게 후유장애가 남지 않는 2, 3주 진단 같은 경우에는요, 유선 상담을 하지 않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